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공부하도록 하죠. 모두 백쪽을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백쪽을 피도록 하고요. 원래는 난쟁이가 표준어죠. 근데 이 소설가가 난장이로 썼네요. 난장이로 써서 선생님도 여기서 난장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희라는 작가가 원래 쓴 소설인데 이거를 드라마 상영을 위해 박진숙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극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상영을 위해 만든 글을 우리 시나리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글은 극갈래 중에 극갈래 중에 시나리오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나리오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설명하도록 하죠. 줄거리 보면 난정이 아버지, 본명은 김부리씨죠. 김부리씨. 김부리씨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 시나 뭐 군의 허가받은 땅이 아니라 이게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영희가 딸이고 영수가 첫째 아들, 둘째가 영호가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정규적인 일은 없고 가끔 손재주가 좋아서 가끔 동네 사람들 일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푼돈을 벌고 있고요. 어머니도 여러 가지 잡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영수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계속 하려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쇄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고요. 영호도 우리 교과서에 나온 작품에서는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형 따라 같이 가서 인쇄소에서 일합니다. 영희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희도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나곤구 행복동의 재개발 주택에서 이렇게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나곤구 행복동은 전혀 사실 이 사람들은 낙원 사는 것이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거든요. 반어적 편을 통해서 오히려 이 가족들의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그래서 집이 재개발되면서 집이 철거가 돼요. 철거가 되는데 재개발되면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거든요. 근데 이 입주권이 있어야 이 재개발되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그냥 살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입주권을 투기업자에게 팔게 돼요. 그럼 이 투기업자는 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입주권을 싼 가격에 사서 가격에 넘기면 되겠죠? 사게 됩니다. 영희는 이 나중에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큰 돈을 벌 궁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입주권을 산 이 남자 투기업자는 돈이 많겠죠. 이 남자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첩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잡는 남자에게 마취 주사를 먹여서 잠을 재운 다음에 자기 집 입주권을 훔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영수랑 영호는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자기 동생을 첩으로 만든 투기업자를 죽이러 갔다가 막상 죽이지 못한데 갑자기 불이 나서 투기업자가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영수가 이렇게 투기업자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집안에 뭐 영수는 구속되고 영희도 완전히 삶이 피폐해지고 살 집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면서 이렇게 소설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글이죠. 자, 그래서 등장인물은 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영수, 영호, 영이 있고요. 난장이가 약간 신체적으로 좀 뭔가 일반인에 비해서는 약간 모자란 거죠. 이건 뭡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기 위해 일부러 이 김부리 씨 아버지를 난장이로 설정한 거죠. 앞부분 줄거리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시나리오라고 했죠. 이 글의 장르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구성하는 게 3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대사.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이죠. 등장인물들이 말. 그 다음에 지시문. 지시문의 특징은 뭡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거죠. 가로 안에. 뭡니까? 뭐 등장인물들에게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거,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표정 지어라, 이런 걸 지시하는 글이죠. 그 다음에 해설. 해설은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대사랑 지시문, 해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장 앞부분에, 장면 가장 앞부분에 나타나서 설명해 주는 거, 이거 해설이죠. 상황이나 어떤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걸 해설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있죠? 이거 지시문이죠, 지시문. 인물의 뭐 행동이나 표정, 동작 같은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이죠. 이게 대사죠. 그래서 계속 이 해설과 지시문, 대사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요. 자, 그 다음에 씬, S 해놓고 샵 쳐있죠. 이게 씬이죠, 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면이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장면과 장면들이 계속 연결돼서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장면별로 따로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순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촬영했다가 이 편집 과정을 거쳐서 순서대로 이렇게 드라마, 텔레비전에서는 방영이 되는 거죠. 자, 난쟁이와 어머니는 마당의 평상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집으로 들어오는 영호는 밥상 앞에 털썩 앉는다. 영호, 밥상을 보며 아이고 이거 먹고 힘쓰겠나? 어디 고기 좀 먹고 삽시다. 고기를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함을 암시하는 거고요. 들깨 마냥 쏘다니다 들어와서는 뭐 좋은 일 볼 거라고 맨날 집구석에 기어 들어와. 영호는 집에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어머니, 영호에게 눈을 흘기며 이거 역시 뭡니까? 우리 지시문이었죠. 아까 설명했던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같은 걸 설명하는 건데 눈을 흘기라는 표정을 지시하는 거죠. 나쁜 놈,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야? 돈 벌어다 준다니까 그러네. 그래 말 잘했다 이놈아. 고기 반찬 먹고 싶으면 사지육시 멀쩡한 내 놈이 돈 벌어와. 고기 반찬 아니라도 소라도 잡는다. 지형, 형은 영수죠. 동생 영희. 그래서 둘 다 형은 인쇄소, 영희는 공장에서 돈을 벌고 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쪽 101쪽 넘어가서요. 시시한 거 안 합니다. 약간 허세가 약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그러는데 허세가 가득하죠. 시시한 거 안 합니다. 다들 아실 만한 양반들이 자꾸 그러시네. 그래서 큰 돈 벌려고 뭐 한탕을 노리는 거죠.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통장이 안으로 들어온다.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통장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 이건 뭐였다? 우리 소설의 구성 요소 중에 해설이었죠. 지시문, 대사, 해설 중에 해설이죠. 놀란 목소리로 불길함과 예감이 뭐 통장이 왜 오냐 갑자기 집에 올 일이 없죠. 통장을 올라치면 뭐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사람이죠. 동네에서 이렇게 좀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아 마침 잘 왔네. 자네 얼굴 본 지 오래됐네. 평상에 앉으면 이거 역시 지시문이죠. 가로 안에 있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 뭐 쭉 나오고 김부리가 난쟁이 본명이죠. 난쟁이에게 이제 철고 계고장 갈등 사항을 유발하는 거죠. 사회와 개인의 갈등이죠. 집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려는 사회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개인 간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철거될 위험에 처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해설이죠, 해설. 자, 이 부분은 해설이고요. 자, 클로즈업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철거 개고장, 곧 집이 허물어진다는 거죠. 너희 집 이제 허물고 여기 아파트 지을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난쟁이 가족들이 이제 오갈 데 없게 된 거죠. 그쪽에서는 20일 안에 결정을 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참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돈을 좀 구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입주권을 어디다 싸게 팔든지 무엇을 선택하도 불행하게 되는 거죠.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여기 철거된 자리에 짓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은 빚이 엄청 생기겠죠. 그 입주권을 팔아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살 데가 없어지는 거죠. 거주지가 사라지는 거죠. 다음 쪽 넘어가서요. 102쪽 합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지긋지긋한 이놈의 동네. 확 떠버리지, 이거. 거칠고 허세가 있는 거죠. 뭐, 당장 집도 없는데 떠나면 어쩔 거야. 그렇죠? 그냥 굉장히 즉흥적인 거죠. 나 가네. 이거 역시 가로 안에 있으니까 지시문이죠. 나 가네 하면서 이제 통장에 가고요. 이 앞부분은 또 장면을 설명하는 해설이었죠. 해설이었고요. 그래서 가로가 있으면 지시문, 가로가 없으면 해설인 거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 나오고 말하는 거면 대사고요. 자, 영수가 통장에게 인사하는 것에서 영수는 예의 바른 성격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영호는 거칠고 약간 허세가 있다면 영수는 좀 예의 바르고 착한 대신에 좀 소극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어이, 장남 오셨네.
이 집 대들보 장남. 뭐 너 장남이라고 맨날 대우받고 사는데 집이 철거되는데 너 뭐 할 거 있냐? 너 뭐 할 수 있는 거 있냐? 그러면서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난장이 가족이 이제 철고 계급장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자, 씬 13, 장면 13이죠. 방에서 이 부분 해설이죠. 어머니 행동을 설명하고 있고요. 엄마가 굉장히 이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씬 14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 궁상을 떨어요. 궁상은 뭐 어렵고 궁한 상태죠.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쪽 103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씬 15, 장면 15죠. 씬 15, 다른 말로 장면 15, 영희 작업공장. 아, 새벽 3시인데도 일을 해요.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인간이 기계처럼 대하는 그런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권이 없는 시대상,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기계를 만지는 직공들의 분주한 성기, 기계에선 열기가 뿜어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길을 괴롭힌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인 거죠. 굉장히 덥고 시끄럽고 막 이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라디오에 나오는 기계음이 섞여 웅웅댄다. 영이 깜빡깜빡 졸고 있다. 조장, 공장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졸고 있는 요공들의 팔을 옥핀으로 찌른다. 졸고 있던 영희도 옥핀에 찔린다. 영희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클로저, 화면을 확대하는 거죠. 화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희 작업법에 빨간 피가 묻어난다. 아, 아무리 그래도 완전히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잔다고 해서 사람 피나게 바늘로 찌르면 안 되겠죠. 아야, 정신 차려!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손해고 공장이 멈추면 우리가 다 손해야. 인간보다 기계가 더 중요한 거죠.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기계가 돌아가면 공장이 돈을 버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나타나네요. 파마 아줌마가 이 장면은 영희한테 다 새벽 3시까지 일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잠 안 오는 약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희가 일하는 공장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인권이 말살된 채, 노동권이 말살된 채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면 16번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서 우리 백사 쪽 보도록 합시다. 자, 백사 쪽 다들 폈죠? 파마 아줌마. 야, 이제 근무는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밤 근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영희, 그래도 다음 주엔 낮에 근무하는 거네. 응. 야, 찔린 데는 괜찮냐? 괜찮다는 듯 파마 아줌마를 보고 웃음을 보이는 영희. 힘들게 공장에서 일한 영희죠. 굉장히 새벽까지 일하고 옛날에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 밤낮, 주야 그래서 주간, 야간 나눠서 이렇게 사람들이 근무한 거죠. 그래서 다음번엔 낮에 근무한다고 영희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밝게 있고 또 웃고 있고 또 웃고 있죠. 그래서 영희의 밝은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장면 17. 난쟁이네 집에 이제 영희가 왔어요.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기운이 없이 이제 오냐? 어머니 표정을 보며 엄마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이렇게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밤새 일하느라 철고 개고장이 날아온 것을 몰라서 집안에 지금 걱정이 많은 거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집에 온 거죠.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건 다 뭐였다,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시문이었다. 행동이나 어떤 표정 같은 거를 배우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표정 지어라 설명하는 거였죠. 이 부분 장면이나 사항을 설명하는 뭐다? 해설인 거죠. 해설. 장면이나 사항을 설명하는 거죠. 자, 가족들의 행동. 난쟁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고 어머니와 영수는 마루에 앉아 있고 영희는 그 옆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펴져 있고 영호는 샌드백을 툭툭 뚫리고 있다.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가족들의 걱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간접적 제시죠. 간접 제시는 뭐다? 인물의 뭐 행동이나 표정, 외양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난쟁이네 가족의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어떤 심리? 아, 집이 곧 철거될 위기에 처해서 걱정이 많은 거죠. 우리 바늘 가는데 실드한다고 간접적 제시 따라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직접적 제시 나오죠. 직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설명하는 거죠. 서술자가 오타난 잘못 썼네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거죠. 뭐 영수는 지금 화났다, 영호는 착하다, 영희는 성격이 밝다 이런 식으로 직접 설명하는 거 이런 걸 우리 직접적 제시라 그러죠. 에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야. 미련 없이 행복도 이름부터가 웃겼다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사는 동네가 행복적이죠. 행복동이죠.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소외 계층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희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가? 갈 데도 없잖아. 어머니는 이제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허가 집에 사는데 허가 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허가를 안 내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쉽게 철거가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죠. 아래쪽의 내용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들 105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책 속에 해답이 있는 거라며 영수는 가난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 빈정되는 거죠. 너 책 많이 읽었잖아. 좀 해답 좀 찾아봐. 우리 집 지금 철거되려는데 너 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취직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동생 말에 대꾸하지 않고 화제를 돌리고 있죠. 좀 소극적인 성격. 오히려 동생한테 막 혼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소극적인 성격이죠. 걱정 마. 형보다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목소리를 낮춰. 아버지 앞이다. 아버지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무능력하고 돈도 못 벌어오지만 아버지를 배려하는 아내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11번째 줄 보도록 하죠. 난쟁이 아무 말 없이 공구를 들어 집 밖으로 나선다. 가족하기 미안한 마음에 집에 있기 미안해서 공구 들고 집에 나서죠.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 뭐 고장 나면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적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난장이가.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치며 반항적인 거친 성격이 지시문을 통해서 드러나네요. 어휴, 대책 없어, 대책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 K는 무슨 얼어 죽을. 영희가 집 앞으로 걸어 나온다. 집 앞에 물건은 이미 헐려 빈터만 남아 있다. 영희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다. 걸어가던 영희 눈에 쓰러진 꽃이 보인다. 쓰러진 꽃은 난장이 가족이 겪는 현실의 억압과 고통이죠.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난쟁이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중심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들 문학 활동지 23쪽 펴도록 하죠. 23쪽 폈나요?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드라마 대본, 우리 다른 말로 시나리오라 그러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시나리오 3대 요소는 대사, 지시문, 해설. 대사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시문은 괄호 안에 있는 거죠. 뭐 행동이나 말 그대로 표정을 등장인물들에게 너 이런 행동해라, 이런 표정 지어라 지시하는 거죠. 해설은 내용이나 상황이나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이 해설은 드라마에 직접 등장하진 않죠. 이 해설은 드라마에 등장하진 않고 어, 이해를 대본에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시간은 1970년대, 공간은 서울 재개발 지역이고요. 이거 나고운고 행복동은 반어적이었죠. 좀 이따 밑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제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형상하거나 꿈과 희망 등의 정서적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 소품, 꽃을 활용하고 있죠. 이것도 좀 이따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작품 구성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과서는 지금 절정 부분인 거죠. 자, 꽃의 상징적 의미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교재에 제대로 나와 있을 건데요. 선생님 지금 이 교재에는 잘못 나왔네요. 요거 위치가 바뀌었죠? 요 위에 거랑 요 밑에 거랑 위치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거는 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헐린 황량한 빈터에 쓰러져 있는 꽃은 뭡니까? 이 난쟁이 가족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희가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어주는 건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영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밑줄 긋습니다. 현실의 억압과 고통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한다. 이거 밑줄 긋습니다. 자, 클로즈업은 화면을 확대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장면에서 클로즈업이 됐죠. 그래서 클로즈업의 효과 밑줄 긋습니다. 자,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다음 달락 넘어가서 등장인물의 성격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는 난쟁이로 대표되는 소외된 계층을 난쟁이로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거죠. 밑줄 긋습니다. 소외된 계층 대표한다.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데 매사에 소극적이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집안일도 하면서 돈까지 벌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죠. 남편이 무능력하지만 굉장히 존중하고 위해 줍니다. 영수는 장남으로 가난할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생각도 깊지만 한편으로는 나약하고 소극적이다. 아빠를 많이 닮았죠. 나약하고 소극적이다. 미치고 습니다. 둘째 아들 영수는 반항심과 허세심이 있죠. 그 다음에 막 크게 한탕을 노리는 거죠. 집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읽어보고 영희는 막내고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항상 웃음을 유지하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의 시대적 배경 우리 1970년대인데 이 부분 각자 굉장히 공장에서 어렵게 우리 여공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나오고 도시개발로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주 그렇고요. 그래, 도시로 소외계층이 살아가던 것을 뺏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970년대의 비극적 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난소공은 유튜브에 이 드라마는 없고 영화는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한번 검색해서 영화를 봐도 좋고요. 인터넷에 이 학습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물어도 좋고요. 아니면 학습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